오늘 출발새 아침은 희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방탄소년단 BTS가 이번엔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진모 음악평론가와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후보 지명 의미와 수상 전망 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진모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BTS가 이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면서 관심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먼저 이 상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미상은 많은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1959년부터 시상을 해온 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인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음악산업 그리고 영화 쪽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예. 주체는 예술과학 아카데미인데 지금 레코딩 아카데미라고 하죠. 네. 여기서 시상을 하는 그런 쪽인데 워낙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가들부터가 이 상을 받으면 아무리 깐깐한 그런 아티스트라도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상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음악 시상식이란 게 그래미 어워즈 외에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도 있고 또 빌보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한마디로 그래미 어워즈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떤 수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것이고 또 오래됐고요. 이제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국내 언론이 3대 음악상이라고 해서 빌보드하고 AMA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역사적 중량이라든가 영향력 따지면은 그 그래미의 피할 바 못 때문에 나머지 두 상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빌보드 상이라든가 AMA 상을 받은 게 지금 어떤 아티스트들 갖다가 신상을 갖다 공개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보드 상을 뭘 받았다. 또 AMA 상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로지 그래미에 몇 번 받았다. 이런 게 이제 신상에 공개될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그래미는 아마 3대 시상식이라고 하는 거 말 자체를 싫어할걸요. 같이 끼워 넣는 자체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보니까 상 받은 것도 아니고 후보에 오른 건데 왜 후보에 오른 걸 갖다 이렇게 떠드느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나머지 두 개는 이미 상들을 탔고요, 몇 번 벌써. 그렇습니다. 이미 상을 받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 BTS의 RM도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 그래미를 받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음악 쪽에 정점을 찍는다 이런 개념. 그래미상을 받으면 음악에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근데 왜 후보에 오른 것만? 그렇기 때문에 후보에 오른 것도 영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신상을 얘기할 때 그래미 몇 번 수상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필에 들어간다.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미를 갖다 세 차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래미에 9차례에 지명됐다 후보로. 이거가 신상이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후보에 오른 것도 한마디로 커리어 아주 중요한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중대한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상을 타는 거면 더 좋겠지만은 안 타더라도 지명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프로파일상의 중요한 그 사실로 남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상이 기본적으로 가장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수적이라는 평판을 받아온 게 왜냐면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오랜 역사를 갖고 권위를 갖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요. 근데 사실 그 보수적이라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주의라는 것도 작용하지만 아주 비정할 정도로 음악성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히트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곡이라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 곡보다는 이 곡이 더 음악적으로 뛰어나다. 그럼 여기다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아시아 가수라든가 라틴 가수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가수가 아무리 저기에도 약간은 그 미국 이외의 가수들한테는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이 그래미가.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라는 그런 평판을 듣는 건데 예.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네. 좀 대중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쪽에도 이렇게 그 문호를 개방한다 그럴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BTS도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심사위원회를 바꿔버렸어요. 하도 보수적이다. 예. 그러니까 여성들 많이 투표권을 주자. 네. 여성들 그리고 네. 또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많이 주자. 네. 젊은 사람들한테도 젊은 사람들 심사위원회에 많이 끌어들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최근에는 후보에 오를 때 네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 뜻밖의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제3세계의 나라 음악들이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뭐 그래서 그런지 또 심사 위에도 네. BTS 그 방식 역시도 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한 표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10,00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그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그래미의 변화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도대체 BTS가 후보로 오른 그 분야가 뭐냐, 그 부분이 뭐냐 이렇게 궁금증을 할 텐데 예. 사실 그래미의 그 진정한 영광은 네. 본상 4개 부분이 있어요. 본상 4개 부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해의 레코드, 네. 그다음에 올해의 앨범, 예. 그리고 올해의 곡, 그리고 네. 최우수 신인 이렇게 4개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종합 분야라고 그러고 종합 부분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각 부분이 있어요. 예. 부문은 뭐가 있냐? 팝이 있고 락이 있고 R&B가 있고 컨트리가 있고 네. 랩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팝 부분에 오른 거거든요. 네. 팝 부분이 그래도 각 분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평가해 주는 분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후보 공개될 때 거의 아까 제가 종합시상 4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다음에 5번, 6번 이게 뒤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 거의 6번 정도 해당하는 게 지금 이번에 BTS가 오른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꽤 뭐랄까 네. 타면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 근데 다른 후보들 이름들이 보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쟁쟁하던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방탄 이왕이면 후보에 올랐으니까 네네. 수상할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아직은. 네. 근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후보 가운데 예. 그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레이디 가가 함께한 레이노미가 상당히 좀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값만으로도 굉장히 육중한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지막에 테일러 스위프트 있죠. 예. 네. 그 부분 그 엑사이리라는 노래도 굉장히 강해 보여요. 네네. 하지만 잘 보시면 그 부분에 그 후보에 오른 가수들 보면 전부 어떤 아티스트가 피처링이었다거나 또는 함께하거나 하는 그런 곡들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순수 그룹은 BTS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그 부분은 저는 장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 네.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수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쩌면은 그 그래미가 늘 주던 솔직히 레이디 가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미가. 그래서 레이노미 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뉴스가 된다면은 BTS한테 주는 게 더 얘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직접 이제 상을 타게 된다.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적으로 임진원 평론가께서는요. 제가 살고 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라는 경이감이 먼저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BTS 방탄소년단은 일단 미국 주류 시장에 안착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K-팝에게도 기회를 열게 해주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K-팝이 아주 분전해서 라틴처럼 하나의 그래미에서 한 부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팝 부분의 최우수 가수 이렇게 해서 각 하나의 그 그래미가 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장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그 많은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더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 대부분 진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예. 미국 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팝 다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라틴 아니면 케이팝이에요. 네. 그 정도로 케이팝이 인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 장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희망을 피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수상하면요. 임진호 네. 평론가께서 직접 스튜디오 네. 나오셔서 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 아무튼 네. 어디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희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방탄소년단이 상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이 그래미 어워즈 벽이 높았지만은 뭐 대중음악 분야 말고는 이제 다른 네. 분야, 뭐 클래식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그 후보에 오르거나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럼요. 예. 탄 적도 있고 사실 방탄소년단도 그 이름으로만 따져지면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네. 지난번에 이제 댄스 레코딩 분야에서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올랐는데 분야. 네. 그거는 방탄소년단이 받는 게 아니고 예. 디자이너가 받는 거예요. 예, 엔지니어. 예. 그래서 그건 의미가 좀 없겠지만 예. 이제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미에 방탄소년단이 네. 시상자로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슬슬 하나씩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보니까 이 그래미는 그래요. 어떤 가수가 떴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수한테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좀 한 2, 3년 지켜봅니다. 예. 진짜 괜찮나. 그런 다음에 후보에 올리고 네. 상을 주고 그렇게 네네. 해요. 아델이 또 그랬어요. 예,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수상하면 같이 다시 네. 뵙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이너마이트 이번에 후보가 되는 곡 들으시면서 이 곡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